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일부 개인의 선택, 오늘도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담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역시 저희 서울경제TV 파트너와 함께 개인들이 주목한 종목들 샅샅이 파헤쳐볼 예정이고요. 또 앞으로 힘있게 갈 내일의 관심주까지 방송 말미에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내일의 관심주까지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개인의 선택 함께할 파트너님도 공개를 해야겠죠. 자, 이분 많이 고대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용준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제가 보통은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를 많이 여쭤보는데 제가 한번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을지를 한번 맞춰볼까 해요. 네네, 맞춰. 기분이 굉장히 좋으셨을 것 같아요. 기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요. 사실은 지난주에 관심주로 추천해 주셨던 고려시멘트가 맞습니다. 상당히 잘 갔잖아요. 네네네. 네, 이따가 또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우리 이용준 파트너님과 함께 힘 있는 종목들 포트폴리오에 꽉꽉 담아서 챙겨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내 포트폴리오 더 빨갛게 물들일 수 있는 종목들 챙겨가실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안내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켜셔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참여 링크 안내되고 있다는 점도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을 움직였던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8위 종목은 SK텔레콤이었고요. 7위는 한화손해보험, 6위는 HMM, 5위는 고려시멘트가 차지했습니다. 네, 오늘 8위 종목 SK텔레콤이었습니다. 3.43% 하락해서 56,30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장중 내내 약세였고 또 하락폭 계속 키워가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델테크놀로지스와 함께 5세대 이동통신 모바일 엣지 컴퓨팅 플랫폼 출시한다.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겠다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오늘은 하락을 했더라고요. SK텔레콤 사실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언론을 담당하는 팀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매일 호재 뉴스하고 좋은 뉴스를 많이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악재가 있었을까 제가 좀 확인해 봤는데 분명 오늘 하락한 이유는 있었습니다. 먼저 바로 SK텔레콤 말씀해 드릴 거고요. 제가 앵커님 말씀하셨다시피 지난주 수요일 날 내일의 종목 고려시멘트가 추천하고 3일 만에 24% 갔다는 것도 좀 깨알 자랑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SK텔레콤은 오늘 마이너스 3.43% 하락을 했습니다. SK텔레콤 간단히 다 알고 말씀드리면 여러분 쓰시는 핸드폰, 어떤 통신사를 쓰시는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SK텔레콤이 굉장히 많이 선점했기 때문에 그런 이동전화, 정보통신 사업들을 하는 회사다. 그리고 굉장히 큰 대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총만 12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급등이 나와도 크게 나오지 않지만 최근 흐름을 보면 급등도 크게 나오고요. 하락도 3, 4%로 좀 크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들이 많이 사셨는데 이렇게 3.4% 나름대로 거래소 대형주 중에 많이 빠진 이유를 좀 확인해 보니까요. 첫 번째로는 오늘이 30일이고 어제가 29일인데 29일 장 마치고요. 분기 배당락 공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연간 이 회사의 배당 요율을 보니까 1년에 4.59%. 지금 이 은행이자가 이것저것 떼도 1% 안팎인 걸로 감안했을 때는 굉장히 큰 회사이고 배당도 고배당을 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의 하락한 이유는 배당에 대한 부분에 배당락에 대한 부분일 것이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준 가격은 지금 현재 배당 기준 가격은 58,300원이니까 배당 받으시는 분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 좀 더 알아보니까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사실 작은 이슈들이 밖에 되지 않는 거고요. 실제로는 SK텔레콤 중장기로 굉장히 좋아 보이는 이유들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재무제표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컨센서스도 좋고요. 그리고 이미 발표한 실적도 좋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 보고 있고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매수하셔 좋다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SK텔레콤 1분기 실적이 사실 부진했었는데요. 이런 부진한 부분들을 이 차트상 보시면 12월 23일부터 사실은 많이 빠졌거든요. 한 2달 정도 빠졌는데 1분기 실적 저하에 대한 부분은 이미 차트에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의 하락은 분기 배당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앞으로는 우상향하고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뭐 목표 주가는 뭐 제가 제시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보니까 IBK 투자증권에서는 75,000원 먼저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75,000원이면 20%에서 25% 구간은 충분히 나오고 뭐 대형주가 25% 정도 간다는 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리고 비중도 실어서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제표는 말씀드렸다시피 영업이익, 매출 다 상승을 하고 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은 150% 다소 높긴 하지만 유보율이 또 굉장합니다. 38,000%입니다. 그래서 유보율도 높기 때문에 추후에 무슨 공시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술적 분석해드리면 저는 지금 21선을 깨졌기 때문에 22선을 바로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차트쟁이로서 말씀을 드리면 55,000원이 121선이거든요. 이 동그라미 친 구간이 55,000원인데 이 동그라미 친 구간 이 55,000원이 오면 추매하실 분들은 추매하시고요. 그리고 혹시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오게 된다면 121선 위에서 신규 매수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한 줄 요약도 드리면 고배당 우량주는 장기 투자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도 한 줄 요약을 해주셨는데요. 고배당 우량주는 장기 투자해보셔도 좋겠다라는 한 줄 요약평까지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오늘 SK텔레콤의 하락은 분기 배당락 공시가 나온 게 이유가 아닐까 싶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하시면 좋겠다는 의견도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위 종목 만나볼 차례인데요. 7위 종목은 한화손해보험이었습니다. 역시 4.33% 하락해서 4,745원에 오늘 종가 형성했는데요. 장 후반에 낙폭을 일부 만회를 하긴 했는데 그렇게 해서 4%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뭐 전 보험 설계사가 계약자가 아닌 사람의 뭐 서명을 받았다, 네네. 뭐 그렇게 해서 제재를 받았다 이런 뉴스도 네네.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상승 흐름에 좀 직격탄을 맞습니다. 맞다 보니까 이런 네. 하락이 나왔나 싶기도 해요. 사실은 금리 인상은 보험사에게 좋죠. 왜냐하면 돈을 네. 빌려주는 약관 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고정금리가 기준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비싼 금리로 돈을 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은행만 대출 사업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험사도 금리가 오르면 수혜를 받는 업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차트 보면 뭐 2월 말부터 뭐 최근까지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금리 인상, 미국에서 금리 인상하니까 우리도 앞으로 금리 인상을 할 것이고 앞으로 올해도 6번 이상 금리 인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바닥에서 보니까 30%가 이미 급등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손보는 뭐 금리 인상 수혜를 은행주와 똑같이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기업계호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손보를 다들 아실 거예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중형 손해보험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의 하락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그라미 네모 친 구간이 하단에 보면 이 거래량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런 종목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정 거래량이 터지면서 올라가는 경우도 없고 특정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하는 경우도 없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거래량 없이 조금 오르고 거래량 없이 빠졌다가 또 뭐 금리 인상하면 조금 오르고 이렇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은 보면 좀 큰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저가가 마이너스 7%고요. 종가는 마이너스 4%니까 뭐 4, 5%는 우리는 뭐 사실은 급등주 매매를 하다 보면 큰 폭의 거래량은 손실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제표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2021년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내후년까지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험사들은 에데마진이라든지 보험 수익이 뭐 극단적으로 커지거나 극단적으로 작아지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폭 상승하고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금리 인상 수혜도 받고 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면 뭐 수급 주체는 개인입니다.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 친 구간 21선이거든요. 가격으로 하면 4,600원 부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이 맞다면 이
차트를 만드는 주포나 세력이나 관계자분들은 막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차익 실현을 한 것 같고요. 그렇지만 21선인 4,600원에서 이쁘게 아래꼬리를 달면서 음봉 마감한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공시 보니까 전환사채 이슈도 없고요. 종목 굉장히 깨끗한 종목이니까 뭐 추매하실 분들 추매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일 흐름 보시고요. 대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종목들은 우상향이니까 급등락을 생각하지 마시고 추세 매매를 한다 생각하시고 접근하면 마음이 편할 것 같고 한 줄 요약 드리면 올 한 해 금리 인상 이슈를 주목해서 같이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수혜를 은행주와 함께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오늘 하락 마감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좀 음봉 마감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손해보험 보시면 전환사채 이슈도 없고 또 추미할 분은 추미하셔도 좋겠고 내일 흐름 보고 접근하셔도 좋겠다라고 의견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손해보험까지 만나봤고요. 자, 6위 종목 만나볼 차례입니다. 6위 종목 HMM이었는데요. 오늘 0.51% 상승해서 29,3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장 중반에 상승폭이 꽤 크게 나왔는데 많이 반납을 하고 마무리를 했어요. 최근에는 또 보니까 외인이나 기관 수급이 안 들어오고 개인만 매수를 좀 했더라고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HMM에 왜 이렇게 좀 집중을 많이 하시는 걸까요? 우선 실적이 최대치가 나왔기 때문에 뉴스에서 왜 좋다고 하니까 사실은 개인들은 이제 나중에 기사를 접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어온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8개 종목 중에 대부분 오늘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고 하락할 수 있는 종목이 있는데 저는 HMM 약간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이건 부정적인 의견을 좀 드릴 텐데요. 네.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면 우선 HMM 최근 들어 굉장히 핫한 종목은 맞습니다. 매일 운임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하고 연간 실적도 최고치를 달성하는 회사는 분명히 맞는데요. 이게 예전에 현대상선이라는 회사입니다. 현대상선이었는데 2016년 10월에 현대그룹에서 아주 계열사 분리를 했고요. 그리고 상호명을 2020년 3월에 HMM으로 변경을 하고 지금 이 회사의 최대 지주는 한국산업은행이 지분을 20%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현대와는 관련이 없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화면에 보시다시피 주력 분야가 컨테이너하고요. 벌크 화물 운송하는 하는 상선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0.51% 소폭 상승 마감했는데 차트를 보시면 3월 이날이 3월 4일을 기점에서 이제 계속 밀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주주총회 기사도 있어서 보니까 실적은 엄청나게 냈는데 배당은 2% 정도밖에 하지 않아서 소액 주주들이 엄청나게 항의를 했다. 이런 기사들도 있고 그리고 하락 사유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벌크사도 기름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비용에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컨테이너선 운임이 10주 연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임이 하락한다는 거는 실적이 반영된다는 거고요. 영업이익이 축소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큰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운사들은 요금 할인을 시작을 했고요. 벌크 운임도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재무제표상 컨센서스를 보면 2021년 전년도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탑을 찍었고 그리고 주주총회도 잘 됐는데 컨센서스상 올해, 내년, 내후년은 조금씩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상치가. 그렇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기대만 가지고 HMM을 홀딩하는 건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차트를 제가 크게 보면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작년 5월이거든요. 765%가 상승했는데 이게 참 보면 재미있죠. 우리가 정보를 알 때쯤에 이미 올해, 내년, 작년 12월, 11월 달 이런 이야기 나왔을 텐데 이미 주가는 작년에 다 반영이 돼서 7배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미 올랐고 지금 횡보하는 구간이긴 하지만 정고점인 이 라인을 다시 터치하는 거는 51,000원 부근을 터치하는 건 어렵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의견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제 기준은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컨센서스 또한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시를 보니까 2020년 11월 18일 전환사채가 2,400억 정도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고요. 전환가액이 12,850원이니까 지금가가 29,000원이니까요. 전환가액 조정됐는지는 사실 거기까지 확인을 못했지만 전환가액과 초기 전환가액과 현재가도 차이가 있다. 여기까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네, HMM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핫한 종목이고 오늘도 그래도 핫했던 종목이긴 하지만 이용준 파트너님은 다소 좀 부정적으로 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실적에 영향을 미칠 글로벌 해운 운임 10주째 하락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셨고요. 전환사채 내용도 체크해 보셔라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위 종목 만나볼 차례인데요. 이 종목 정말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고려시멘트였고요. 오늘은 좀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굉장히 크게 올랐던 종목이고 또 이용준 파트너님이 지난주에 관심주로 저희 개인의 선택에서 추천을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오늘 4,895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 보면은 트리플 매수가 들어오면서 정말 크게 올랐어요. 맞습니다. 고려시멘트 사실은 뭐 과거 영상 띄워주시면 좋긴 하겠지만 생방송이니까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딱 여기서 말씀드렸거든요. 내일장 관심주는 고려시멘트이다. 시멘트의 대장주 고려시멘트를 보시고 한 줄 요약은 이렇게 해드렸더라고요. 고려시멘트 내일 주목하세요.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내일 간 건 아니고 사실 그 모레 정도, 이틀 정도 있다 갔거든요. 가기만 하면 네, 가기만 하면 어딥니까? 되죠. 네. 수요일 날 추천하고 그때 사신 분이라면 고점 대비해서 30%, 뭐 적게도 25% 정도 수익이 나왔고요. 그리고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제가 무료 오픈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방에서 제가 대응 방안도 말씀드리고 있고, 그리고 제가 유튜브도 따로 고려시멘트를 그 전에 찍었거든요. 여기 방송하고 다음날 찍었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은 다 있기 때문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고려시멘트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또 더 사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샵 0082 이용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전화 따로 안 가고요. 바로 링크를 여기서 서울경제TV에 보내드린 거니까 링크 받으시고 제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이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 고려시멘트 지금이 중요해서 이제 추가 설명을 좀 드리면, 우선 제가 추천하고 24% 갔다는 거는 뭐 사실이다. 제가 뭐 깨알 자랑 좀 해드릴 거고요. 고려시멘트를 제가 그 많은 시멘트 관련주 중에 고려시멘트를 추천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대장주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성신양의 한일시멘트, 아시아시멘트 같은 종목들이 있었는데, 제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주식을 생각하고 호가창을 보는 일인데 고려시멘트가 유일하게 호가창이 가장 짱짱했고요. 그리고 상승률도 급등하기 전 상승률도 이 양봉이 보니까 5%, 7% 정도 상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캐치를 하고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고점인 이 라인들이 이미 돌파한 시점이었고요. 양봉이 이 동그라미 층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날 추천을 했고 갭이 떴는데 다시 밀리더라고요. 하지만 고려시멘트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차트는 심리가 녹아있고 재료가 녹아있는데 재료가 세 가지가 있었죠. 먼저 시멘트 제조 원료인 유연탄 값이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 7월에 7년 만에 시멘트 가격을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미 이런 것들은 영업이익에 반영이 될 거고, 그리고 올 2월에 또 인상을 했다고 하니까 이것도 원자재 값이 상승한 것을 커버하고도 훨씬 남는 수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올해부터 바로 할 게 250만 호 가구 주택을 건설하는 건데 거기에 뭐 들어가나요? 나무로 집 짓지는 않잖아요. 네, 시멘트로 지으니까 고려시멘트. 물론 지역 특성상 밑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쪽도 다 건설하고 주택을 짓고 있으니까요. 매출의 상승이 기대된다 했는데 그 말을 하자마자 고려시멘트 관련 기사들이 쭉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점에서 궁금하신 분 많을 것 같아서 좀 시간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면, 재무제표는 우선 이상이 없다는 것도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부채 비율이 25%고요. 유보율이 3,500%이기 때문에 이익 잉여금이 많기 때문에 좋은 공시, 무상증자 공시 이런 것들도 사실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차트로 봤을 때는 3월 29일 어제 급등이 나오고 윗꼬리가 달리고요. 오늘은 갭 상승하고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내일 야수의 심장으로 내일 몰빵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라면 지금 접근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차트적으로는 지금 동그라미 친구가 지금 수급이거든요. 거래량이 터져 있고요. 지금 거래량이 나가는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물론 음봉이긴 하지만 거래량이 나간 흔적이 없고,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좀 눌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눌리면서 힘을 좀 응축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이미 재료도 있고 수급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바로 급등이 나오면 차익 물량 실현하는 매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윗꼬리가 또 달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려시멘트 제가 여러분이라면 내일은 매수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이렇게 제가 그려놓은 횡보
윗분 조정을 받고요. 21선, 5일선, 11선이 수렴하는 순간 매수 타점을 잡아가지고요. 그때부터는 중기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이 지난번은 급등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주일이 지난 지금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횡보 구간 노려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한 줄 요약 드리면 고려시멘트 지지라인 확인하세요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려시멘트 더 시원하게 자랑을 해주셔도 되는데 깨알 자랑만 해주셨어요. 네. 지난주에 관심주로 공개해 주셨던 고려시멘트가 방송 이후에 24% 정말 시원하게 올라줬습니다. 종목 리뷰까지 함께 해주셨고요. 내일은 지지라인 보시고 중기적으로 접근하시면 좋겠다는 의견까지 함께 내주셨습니다. 자, 오늘도 이용준 파트너님이 공개하시는 내일의 관심주 방송 말미에 공개가 되니까요. 내일 어떤 종목이 또 힘있게 갈지 방송 말미에 꼭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시멘트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더 깊게 고민하고 할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 깊은 이야기 나누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제 4위부터 1위 종목 만나볼 차례죠.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4위는 KEC였고요. 3위는 두산중공업, 2위는 하일약품, 1위는 히든 종목입니다. 네, 오늘 4위 종목은 KEC였습니다. 오늘 0.98% 하락해서 3,025원의 종가 형성했네요. 상승 출발해서 장 중반까지는 강세를 유지했어요. 네. 그런데 후반 들어서 하락 반전을 했더라고요. 테슬라 관련주로 맞습니다. 좀 유명한 주식인데 종목인데 네. KC 오늘 왜 하락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사실은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차 하면 어떤 게 생각나시나요? 배터리? 테슬라. 네. 테슬라. 지금 말씀하셔가지고 오답이었네요. 테슬라가 생각나죠. 그래서 KC는 테슬라 관련주로 편입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종목 중에 테슬라 관련주들이 몇 개 있는데 저희가 보는 견해에서는 KC가 가장 관련이 많이 있다 보고 있고 실제적으로 공급 계약을 실제적으로 테슬라 자동차에 KC의 터치 스크린이 탑재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KC는 테슬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KC 이런 지금 차트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이렇게 급등 상한가도 몇 번씩 나왔거든요. KC가 이런 것도 보면 그때 복기를 해봐야겠지만 테슬라 이야기가 나오면 보통 KC가 급등이 나온다 이렇게 머리에 두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KC가 소형주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거래소 종목이고요. 시총이 4천억 정도, 4,400억 정도 되니까 코스닥 종목은 아니고 그나마 이제 재무도 양호하다 이렇게 보시는 종목 중에 재료는 테슬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이 KC인데 제가 주식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견해로 종목을 본다고 느끼는 게 KC를 오늘 보면서 느낀 거거든요. 그리고 보면 우선 KC 급등 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KC 기사를 아무리 쳐봐도 KC 호재 기사는 지금 없습니다. KC라고 쳤을 때는 최근 기사가 2월 달에 나왔던 감사보고 제출했다 이 정도 기사밖에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간과했던 부분이 바로 테슬라인데 테슬라가 어제 주가 상승이 주식 분할을 한다고 해가지고요 7%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상승했기 때문에 똑똑한 스마트 개인들은 KC 갈 거야라고 시초가에 이렇게 매수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시초가가 보면 1.6%에서 올라서 고가 3.4%까지 올라서 끝났는데 그 똑똑한 개인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소수의 똑똑한 개인들이 소액으로 했기 때문에 차트가 단봉으로 짧게 나왔다고 보는데 네. 그렇지만 정말 저는 리스펙트합니다. 그런 기사를 통해서 이런 견해를 가질 수 있다는 게 좀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테슬라 어제 주식 분할을 해서 7% 상승했던 게 오늘 KC의 이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개인들이 많이 샀으니까 좋은 자리도 좋고 테슬라 기사도 앞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테슬라가 주가 상승했다는 기사보다는 앞으로는 테슬라 전기 자동차의 KC 어떤 부품이 몇백억이 수출이 됐다 또는 탑재됐다 이런 기사들이 더 크다고 생각을 하니까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술적 분석을 먼저 해드리면 이 동그라미 친구의 오늘 구간인데 차트로 이쁘잖아요. 우선 이렇게 하락했다가 횡보하면서 이제 21선 위에 딱 이렇게 단봉들이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보니까 한 2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차트적으로는 급등이 나와도 이상이 없는 차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하락했던 매물대들이 있고요. 일목균형표 구름대가 있기 때문에 웬만큼의 수급으로는 이걸 뚫고 나가기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들이면 상단 매물대가 많으므로 여기를 뚫고 갈 급등이라면 강한 이슈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트는 좋으나 하단을 보시면 거래 대금이 최근에 들어온 거래 대금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여러분처럼 KC를 매수한 여러분처럼 똑똑한 개인들이나 기관들은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KC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KC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 공시 보면 2022년 10월 14일 날 보면 전환사채 400억 발행 결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간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10월 달에 있었으니까 여기서 400억 중에 300억은 시설 자금이고 100억은 운영 자금입니다. 앵커님한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운영 자금은 좋지 않다. 시설 자금은 네.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KC는 그래도 300억 정도는 시설 자금으로 썼다라는 건데 이 공시가 재미있는 게 표면 이자율과 만기 이자율이 0%더라고요. 이자를 받지 않고 빌려줬다는 거는 주가 상승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고 전환가에 그때 빌려줬을 때가 1,428원인데 현재가가 3,025원이니까 전환사채란 채권을 주식으로 청구했을 때는 훨씬 더 2배 가까운 이익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도 이 남아있는 전환사채가 있는지 제가 추가 상장됐던 공시들을 계산기로 다 더해봤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잖아요. 네, 다 더해봤어요. 다 더해봤더니 청구 기간이 2021년 10월 27일부터였는데 이미 다 추가 상장 이슈는 끝났다. 이미 다 주식화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된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전환사채 악재는 없다라고 보시고 KC는 거래량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거래량만 네, 들어오고 좀 커지면 재료만 붙으면 올라갈 수 간다. 네, 라고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KC 같은 경우는 테슬라와 가장 관련이 큰 종목 중에 하나고 앞으로 테슬라에 KC에 어떠어떠한 부품이 실렸다라는 뉴스가 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매수하신 분들 잘하셨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차트는 좋은 만큼 이제 거래량만 좀 따라와 주면 이 종목 힘있게 갈 것 같다라는 의견도 함께 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위 종목 만나볼 차례인데요. 3위 종목은 두산중공업이었습니다. 오늘 3.32% 하락했고 24,40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두산중공업 아무래도 이 뉴스 때문에 좀 약세였던 것 같아요. 다음 달에 주식에 대한 의무 보유 등록 해제된다라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좀 큰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보호회수 해제에 대한 부분에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시총 대비해서 얼마나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는 1등입니다. 보호회수 물량이 1등이고요. 제가 좀 설명드리면 금액도 굉장히 크고 시가 발행 주식수 총 주식수 대비해서 7.74%입니다. 거의 8%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100만 원 번다면 8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니까 굉장히 크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여러 전문가분들이 원전에 탑픽 주고 그리고 앞으로 풍력, 친환경 원전 이런 거에 항상 두산중공업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두산은 지난주에 블록딜 이슈가 있었습니다. 박용만 부자 3부자들이 파부자님들이 블록딜을 해서 악재가 있었는데 최대 1,390억 정도를 취할 수 있는 블록딜을 했는데 되게 대단했던 게 두산은 많이 빠졌어요. 7%에서 빠져서 종가로 마이너스 5%까지 빠져있고 현재도 시가 갭, 하락 갭을 띄어 있는데 그날 두산중공업을 제가 봤는데 두산중공업 양봉이 나왔거든요. 네. 그만큼 악재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강한 종목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최근에 나흘 하락을 하고 21선을 깼고 오늘은 120선을 깼던 이유는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블록딜이 악재는 전혀 없었던 거고요. 보호회수 해제입니다. 그날이 4월 14일 날 해제가 되거든요. 오늘이 30일이니까 앞으로 2주 후에 보호회수 물량이 쏟아져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들은 이미 물량들을 정리하는 것 같아요. 향후에 더 좋아질 수 있는 회사이긴 하지만 악재는 피하고 가는 게 우선 맞는 것 같고요. 소나기는 피해야 되는데 차트를 제가 길게 보면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이렇게 400% 올랐다가 주바이타 횡보 다시 또 오르고 하락, 횡보, 상승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더 앞으로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전고점인 25,000원을 돌파하면 그 전고점인 3만 원까지도 돌파할 수 있는 차트이거든요. 이 정부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게 두산중공업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건 변치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정리해드리면 4월 14일 날 두산중공업이 4,784만 주의 보호회수가 해제가 되는데 이게 금액으로 하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봤더니 9,568억이더라고요. 네. 금액으로 하면 1조 정도 되거든요. 시총의 8% 정도 됩니다. 어. 그러니까 이 물량이 물론 한꺼번에 쏟아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악재임엔 분명하고 그리고 이게 오버행 이슈는 분명히 지금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또 개인들은 이미 21선 깨든 말든 우선 수익 실현을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두산중공업을 이제 추매하시거나 신규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 계실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첨언을 좀 해드리면 재무지표도 이상이 없고요. 2021년을 기준으로 흑자 전환을 했고 앞으로도 좋아지는 건 분명하는데 오버행 이슈 이거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해드리면 4월 14일 약 9천억 규모의 보호회수가 있기 때문에 눌리면 전저점인 15,000원까지도 눌리지 않을까. 1차적인 지지 라인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항상 상승을 예측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하락을 예측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지지저항은 있는 거니까요. 15,000원 우선 밀리면 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더 밀릴 수도 있으면 그 다음 구간도 봐야 되는 거니까 확인하시고 그래서 무리하게 지금 추매나 신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4월 14일 이후에 주가의 흐름을 보시고요. 물타기를 할지 신규 매수를 할지. 근데 궁극적으로 오른다는 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르긴 오르겠죠. 그렇지만 소나기를 좀 피해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줄 요약 드리면 원전과 친환경 사업의 양 날개를 단 두산중공업은 보호회수 물량 이후에 중기로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정말 깔끔하게 한 줄 요약을 해주셨는데요. 지난주 블록들 이슈에도 두산중공업만큼은 강하게 갔던 종목인데 다음 달 14일에 보호예수 해제 물량으로 7.74%의 물량이 나온다라는 소식에 오늘 하락을 했고요. 추가 하락을 부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당장 닥칠 위험은 좀 피해가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게 이용준 파트너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 만큼 힘은 있는 종목이지만 다음 달 14일 이후에 좀 중기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도 해주셨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 종목은 화일약품이었는데요. 오늘 7.16% 상승해서 3,59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장중 내내 강세였고요. 화일약품 보니까 기능성 식품 원료 사업 영위하는 기업인데 아무래도 대마 관련해서 최근에 좀 상승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제 상한가가 들어갔습니다. 네. 우리가 우선 대마를 생각하면 환각성 물질이기 때문에 좀 꺼려하고 위험하다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대마의 물질을 추출해가지고요. 우리말로 하는 뇌질환, 정확히 말하면 그 뇌전증 치료제인 에피듀올렉스를 이미 사용 승인을 2018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은 사실은 테마죠. 테마들은 매년 잊어먹을 만한 한 번씩 들어오는 테마이기 때문에 이번 화일약품도 그런 이슈로 상한가를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화일약품을 좀 더 비중 있게 말씀을 드릴 텐데 잘 들으셔야 앞으로 테마 관련 종목이 나오면 빨리 잡을 수 있고요. 어느 정도 빨리 선절할 수 있으니까 귀를 좀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화일약품의 급등은 의료용 대마 합법화 논의가 맞고요. 그리고 화일약품이 왜 의료용 대마냐, 약품 회사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겠지만 한국과학기술원하고요. 2018년부터 꾸준히 의료용 대마를 활용한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회사가 카나비스 메디칼이라는 회사인데요. 여기에 지분을 화일약품이 49% 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51%만 넘으면 대주주고요. 49%이기 때문에 그 대주주를 빼고는 가장 큰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화일약품이기 때문에 대마 관련 이슈가 나왔고 우리나라에 검토한다는 이슈가 나오면 바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상한가에 바로 들어갔고 그리고 이게 전혀 어불성설이 아닌 게 미국에서는 이미 대마를 합법화를 했고요. 2018년에는 뇌전증 치료제를 대마 성분을 추출해서 만들었으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화일약품 재무도 양호하더라고요. 보통 의약, 바이오, 제약들이 좀 안 좋은 데가 있는데 매년 매출도 1,000억 원대 하고 영업이익도 40억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양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기술적 분석을 먼저 해드리고요. 지분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제 상한가를 갖고 오늘 은봉도지, 고점을 뛴 은봉도지인데 고가 같은 경우는 12%, 그리고 시가 8%, 종가 7%니까 시가와 저가 위아래를 흔들면서 결국에는 도지가 나왔다. 상승할 때 음봉도지는 사실 하락의 추세다라고 이제 우리가 책에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내일 흐름을 좀 봐야겠는데 그러기에는 재료가 좀 아직 살아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제가 화면에 한번 그 화일약품 3자 배정 유상증자가 있었는데요. 그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22년 2월 4일 날 저기 나오네요. 우선 뭐 화해약품 3자 배정을 1년 반 동안 꾸준히 했습니다. 4번을 했고요. 금액으로 하면 529억을 3자 배정으로 했습니다. 3자 배정이라는 거는 주주 배정이나 일반 배정과 다르게 배정자를 정해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사실은 주가로는 호재가 맞고요. 이 공시가 날 때 보면 주가들이 상승으로 조금씩 올라왔다 보면 되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지분인데요. 3자 배정을 했던 상대방의 을 보면 오성 첨단 소재하고 S맥 그리고 오성 첨단 세제 화해약품 우리사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화면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 화해약품의 지분 구조를 한번 이해하시면 앞으로 좀 매매하실 때 편할 것 같은데 우선 화해약품의 제일 상단에는 이스티 비건디라는 회사가 있고요. 바로 하단은 오성 첨단 소재가 자회사가 있고 그 밑에는 S맥이 있고 S맥 밑에는 금호 HT가 있고 금호 H 밑에는 다이노가 있고 그 마지막에 화해약품이 있습니다. 실제로 화해약품은 이 모든 회사의 한 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모든 회사들이 보시면 오성 첨단 소재, S맥, 금호 HT 모두 다 대마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작년에 급등이 나왔던 회사라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오성 첨단 소재가 급등가고 그리고 뉴프라이드 지금 상폐된 뉴프라이드가 급등이 가면 제일 마지막에 갔던 게 화해약품인데 지금 보면 화해약품이 대장이 됐습니다. 왜일까요? 오성 첨단 소재하고요. 보시면 거래 정지가 돼 있습니다. 오성 첨단 소재는 거래 정지가 돼 있고요. 그리고 S맥도 거래 정지가 돼 있기 때문에 모회사가 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회사 중에 화해약품이 건실한 화해약품이 상한가를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화해약품이 3자 배정을 통해서 500억 이상의 자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우선 기사를 보니까 조경숙 대표님은 주인이 바뀌고 나서 체질 개선 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총화에도 준비가 됐고요. 대마 관련된 이슈가 국내에서 다시 이야기 된다면 화해약품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적 분석상 빠질 수 있지만 바로 반등 나올 수 있다는 거 보시고 관종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상한가 갔던 화해약품인데 매출과 영업이익 양호하고 재료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 좀 더 상승할 여력이 있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근데 저 같은 주린이들은 네네. 상한가를 한번 가면 네. 갈등에 휩싸입니다. 그렇죠. 이게 한 번 더 갈 수 있을 것도 그렇죠. 같고 내일은 떨어질 것도 같고 그렇죠. 하지만 조금 더 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우선 제가 화해약품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짧게 해드렸는데. 네네. 네, 그래서 그 야사가 있잖아요. 왜 우리가 작전이라든지 급등을 할 때 보면 실제적으로는 돈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네. 그거를 주가를 만드는 누군가 그림 그리시는 설계자가 필요할 거고 그리고 개인들의 그 심리도 필요할 거라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제가 영화 작전이라는 거를 보고 굉장히 감명 깊어서 3번, 4번을 봤던 이유가 저도 봤습니다. 심리가 녹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주식할 때만 해도 뉴프라이드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마에 대한 이슈가 나면 1년에 꼭 한두 번은 급등이 나오는데 상한가 한 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 기억으로는 뭐 10배 가까이 올랐던 것 같아요. 상한가가 10번 이상 가서 네. 차트 보면 이렇게 점으로 돼 있다가 이렇게 됐다가 지금은 상장 폐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제로의 크기에 따라서 그리고 그걸 시세를 조종하는 누군가에 따라서 개인의 심리에 따라서 급등이 나오면 무섭게 가는 게 종목이고 그 종목이 재무제표가 좋았냐 그런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상장 폐지가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등주가 오성 첨단 소재였습니다. 오성 첨단 소재였고 그 다음에 S맥이었는데 한일약품의 모회사죠. 지금 상으로 모회사인데 네. 이 두 종목들이 지금 거래 정지가 돼 있단 말이죠. 물론 뭐 세부 내용을 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재무제표나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다시 한번 큰 그림을 그리는 누군가가 계시다면 이제는 거래 정지되는 오성 첨단 소재를 밀 수 없으니 그래도 재무가 안전하고 실제적으로 지분을 투자했고 그것도 뭐 이미 시나리오를 써보면 이미 계획을 한 거죠. 이런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오성 첨단 소재의 500억 이상의 3자 배정을 통해서 총알도 만들어 놓고 기사를 내야 되는 시점을 만들고 지금 화실약품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바닥이거든요. 1970원까지 떨어져 있고 고점 대비해서 고점이 약 5,500원이었으니까요. 반의 반토막 정도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런 주가에서 한번 끌어올리려면 화해약품이 제일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걸 실제 내용을 아시는 분이 혹시 TV를 보고 계신다면 유튜브로 댓글 달아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 조금만 이게 기사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작업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앵커님이 주린이는 상한가를 한 번 가면 그 다음날 너무 흔들린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 주린이뿐만 아니라 주식을 10년, 20년, 30년 하신 분도 상한가를 가면 흔들리죠. 더 갈지 덜 갈지는 모르는 거예요. 네. 현대사료처럼 5연상, 6연상을 갈지 상한가 갖고 그다음 바로 꼬꾸라질지 모르는데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상한가를 갔잖아요. 상한가를 가면 그 다음날 시가에 본인의 물량을 절반 정도 털어내는 겁니다. 그래도 어차피 3%, 30% 이상을 먹은 거기 때문에요. 네. 그리고 50%를 가지고 좀 편하게 대응을 하면 되는데 그때부터는 이거는 제 생각이기도 하지만 뭐 트레이더들의 생각이에요. 5일선을 잡고요. 뭐 분봉, 틱봉 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5일선을 잡고 5일선이 무너지지 않다면 그대로 그냥 홀딩 하는 거죠. 닥치고 홀딩, 닥콜 하는 거죠. 그러면 5일선이 깨지지 않는 부분에서는 계속 갖고 있다가 5일선이 많이 깨지면 그 물량의 또 절반을 덜어내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11선을 잡고까지 가면 되는데 12선 깨지면 거의 다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화해약품은 우선 재료가 대마이고요. 그리고 제가 분봉을 좀 보여드리면 화해약품의 분봉이 여기 있는데 보시면 어제 11시 10분에 상승이 들어오면서 30분도 안 돼서 상한가를 굳혔거든요. 이 동그라미 친구가 굳혔다는 거는 눌리지 않고 굳혔다는 거는 강한 거예요. 강한 거기 때문에 화해약품은 오늘은 음봉 도지로 상승을 했고 그림을 이제 그려가겠죠. 설계자분이 그려가겠지만 우선 총알도 빵빵하고요. 500억이기 때문에 화해약품 시총이 2,200억이기 때문에 시총의 상당 부분을 총알을 가지고 있고 그것도 삼자배정 공시를 보면 운영자금으로 다 삼자배정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총알도 많고 주가는 바닥이고 대마 이슈는 있는데 관련주들은 이미 거래 정지가 2개 돼 있고 이제 올릴 수 있는 화해약품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제가 오늘 3월 30일 날 말씀했으니까 앞으로 화해약품 급등이 나오면 혹시 저를 다시 한번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용준 파트너님 오래오래 보고 싶은데 이용준 파트너님이 이야기하신 시나리오대로 되면 작전 2의 감독은 제가 할게요. 이용준 파트너님이 되는 게 배우로 아닐까. 하겠습니다. 네. 배우의 꿈도 네. 밝혀주신 우리 이용준 파트너님. 우리 방송을 통해서도 이렇게 상세하게 공개를 해주셨는데 노란 톡방에서는 훨씬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우리 이용준 파트너님입니다. 자,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더 자세한 이야기 들으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셔도 역시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다는 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위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오늘의 히든 종목 만나볼 차례죠.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삼성전자였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1위 종목은 삼성전자였습니다. 오늘도 6만전자로 마감을 했는데요. 0.43% 하락해서 69,90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6만전자 자리에서 매수하려는 개인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네네네. 또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깜짝 실적 발표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훈풍 불 것이다. 네. 기대감 커지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7만 전자, 8만 전자 네. 더 갈 수 있을까요? 우선 그 앵커님 말씀을 정확히 하셨는데요. 미국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큰 회사 중에 하나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네. 반도체 시장이 어렵다고 했는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실적이 너무 잘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는 딱 2개를 우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인데 그런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회사 모두 주가는 그렇게 반응이 없고 음봉 마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삼성전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뭐 삼성전자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회사라기보다는 뭐 글로벌 회사가 더 맞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모르는 사람은 있지만 삼성전자를 모르는 세계인은 없다고 할 정도니까. 그리고 TV, 냉장고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컴퓨터, 반도체, 뭐 모든 디스플레이까지를 만드는 회사인데 뭐 우리 개인들이 가장 많이 관심 있고 가장 많이 사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재무제표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양호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슈가 몇 개가 있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그 홍나의 전 니온 미술관장 삼성전자 주식 1.3조 원 블록딜 매각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분으로 하면 0.33%로 작긴 하지만 1조 원대 블록딜이 있었고 처분 단가는 68,800원이었으니까 오늘 종가가 69,900원이니까요. 뭐 이 블록딜 1조 이런 것들도 사실 삼성전자의 주가에는
거의 영향을 못 끼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블록딜 이슈는 이제 없다 이렇게 사실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기술적 분석상 보면 시장 환경은 사실 반도체 관련주들이 안 좋긴 하지만 미국은 훈풍이 불고 있는데 왜 삼성전자가 왜 안 가느냐, 이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수급을 보면 외국인 기관은 연일 팔고 있고요. 연기금 또한 연일 팔고 있다. 이런 것도 감안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우선 기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저점이 68,300원이거든요. 이날이 작년 10월 30일 구간인데 이날까지도 한번 내려올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불황에 대한 이슈는 물론 있지만 이렇게까지 빠질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빠지고 있으니까 첫 번째 심리적 지지 라인이었던 7만 원은 이미 깨져 있고, 그래서 6만 정자가 돼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좀 더 밀리고 21선을 돌파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 밀린다면 68,300원이 한 번에 더 강한 지지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기관 양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라면 지금 추매하기보다는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 추매한다면 바닥은 다지고 있고요. 더 빠지지 않는다면 이 봉들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 그리고 올라와서 21선을 지지받고 있는 구간, 그리고 일봉상 일목규적 매물대를 돌파하는 구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횡보 지지받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좋으니까요. 22선 위에 올라온다면 그때 한번 또 비중을 실어서 추매하시고요. 중장기로는 이거보다 좋은 종목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너무 상황이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단기 이평선이 5, 10, 21선이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반등은 예상된다. 하지만 그 다음 지지 라인은 68,300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에도 관련이 큰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주가는 오늘 좀 빠졌는데요. 외인과 기관 수급이 계속 빠지고 있다는 점이 좀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지금 추매하기보다는 일단 관망하면서 상황 지켜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함께 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히든 종목까지 8종목 만나봤고요.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시간이죠. 내일의 관심주 만나볼 시간인데, 지난주에 우리 이용준 파트너님이 공개해 주신 고려시멘트가 굉장히 힘있게 잘 갔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관심주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한데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은 리오프닝 수혜주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난주에 고려시멘트 가고 사실은 오늘 종목도 굉장히 신중하게 골라왔고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무료 오픈방에도 사실 이 종목에 대해 많이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이 빠지던 안 빠지던 간에 이 종목은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청자분들 위해서 이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하고 다음 주에 또 올 때까지 이 종목의 급등이 나오면 무료방에 많이 들어오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오늘 종목은 인터파크 가지고 왔습니다. 인터파크요. 인터파크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인터파크 설명을 드리면, 인터파크가 사실은 가장 힘들었던 시간들이 많이 있었던 종목인데, 코로나 팬데믹 문제로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제가 알기로는 여행 이런 투어 관련주 중에 흑자 전환을 했던 회사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인터파크는 여러분이 아시는 게 답니다. 전자상거래 하고 있고, 공연 기획하고 있고, 여행업 하고 있고요. 여행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 티켓팅, 제주도 가고 싶으면 인터파크 예약하고요. 태국 가고 싶으면 인터파크 예약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파크는 앞으로가 더 기대받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마감이 4.38% 상승 마감했습니다. 4.38% 상승 마감했는데 오늘 수급이 막판에 들어왔어요. 제가 호가를 보고 그러면 내일도 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늘 방송에 맞춰서 제가 종목을 딱 가지고 왔습니다. 재료는 격리 면제 이후에요. 보복 쪽 여행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 그리고 예약 건수 같은 경우는 대비해서 280%같이 급등이 나오고 있고, 항공권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는 게 사실은 표면적인 이슈입니다. 이게 다 똑같다고 해서 이렇게 되면 모든 투어주들이 가야 되는데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제가 많은 시멘트 중에 고려 시멘트를 골라왔던 이유도 사실은 대장은 따로 있기 때문에 올라왔던 거고, 그리고 첨언해드리면 노란풍선이 사실은 지난주에 관리 종목이 지정이 됐습니다. 노란풍선도 사실은 굉장히 일을 잘하는 종목이고, 판관비를 줄이기 위해서 오프라인에 매장이 없는 종목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 관리 종목이 됐던 이유가 매출액이 30억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재무제표를 보니까 29억 2천만 원이더라고요. 8천만 원 때문에 관리 종목이 돼서
주가 마이너스 20%까지 찍었다가 지금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코스닥 시장이 어렵습니다. 특히 여행 중 어려웠는데 그래도 그중에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차트를 좀 보면 바닥 4,000원을 찍고요. 상승하고 하락 행보하고 다시 오고 지금 전고점을 딱 오늘 구간이 동그라미 중간에 돌파를 오늘부터 시도를 하는 모습이거든요. 빠르면 바로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밀리면 또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대응 방안을 다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올해 25억 유일하게 흑자가 전환했고요. 부채 비율은 160%인데 유보율이 600% 이상 되기 때문에 매우 양호하고 배당까지 0.9% 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인터파크가 최근에 야놀자의 물적 분할한 이후에 지분의 70%를 매각을 했어요. 그 이유를 보면 건전한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함이고 그리고 보다 잘하고 있는 사업에 집중하기 위함이 인터파크의 노력인 것 같습니다. 그 노력은 이미 차트에 보여지는 거고요. 제가 기술적 분석을 해드릴 텐데 혹시 지금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라면 내일 눌릴지 바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6,200원 타점도 괜찮은 것 같고요. 21선이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돌파를 시도를 했는데 만약에 돌파가 깨지면 실망 매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밀릴 수가 있어요. 밀리면 5,800원 또는 61선까지 5,600원까지 물릴 수 있지만 눌린다고 너무 긴장하거나 손절하지 마시고 이거는 좀 중장기 추세로 가져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눌려서 이렇게 가면 이렇게 지그재그 하다가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상승 나올 수도 있고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제가 오늘 말씀드렸기 때문에 내일 바로 이 고점을 돌파를 하고요. 7,000원대를 돌파하면 쭉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인터파크 보시고 한 주 요약 드리면 하나만 말씀드려요. 매매 거래 정지가 4월 28일부터 5월 19일까지 된다는 것도 확인하시고요. 한 주 전략 드리면 인터파크 내일부터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의 관심주로 인터파크 가지고 오셨는데요. 자, 이용준 파트너님 내일 오전 9시에 인터파크 고려시멘트 이야기 많이 해주실 공개 방송이 있다고요? 제가 내일 공개 방송을 진행하고 할 거니까요. 인터파크하고 고려시멘트 궁금하신 분들 들어오시고 샵 0082 누르시고 이용준 보내주시면 링크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많이 들어오세요. 네, 이용준 파트너님과 공개 방송 시청하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용준 파트너와 이야기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자, 주유소 일부 개인의 선택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